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꾸잉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꾸잉입니다. 네, 집사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되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릴 때 눈동자 색이 다를 수 있다는데 지금의 눈 색깔도 알려달라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지금 있는 곳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있습니다. 이런 교감이 사실 태어난 거나 임신 기간일 때 교감하는 게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힘들어요. 차라리 사후 교감이면 사후 교감대로 그냥 나름 편안한데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사후 교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고 더 잘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감은 조금 시간도 좀 걸리고 준비할 게 좀 많아요. 이런 식의 이제 태어났거나 임신 기간일 때의 고양이를 사후 교감으로 만날 때는요.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잉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보이는 모습은요, 엄마 고양이가 있었고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변은 여러 사람의 소리도 좀 있었고요. 네, 소리가 함께 들렸고 조그마한 울타리도 있었어요. 꾸잉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얀 빛이 있었고 그 안에 꾸잉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그 빛 안에 멈춰 있었어요.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되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가리키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글자는 숫자 20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일에 태어난 것일까? 아니면 태어난 지 20일이 된 걸까? 라고 다시 물었는데요. 20일이 되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20일 정도 된 것 같고요. 날짜를 찾아보니까 8월 25일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눈동자 색이 다를 수 있다는데 지금 눈 색깔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의 색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날 때의 색은 좀 더 다른 느낌을 전해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 눈은 나를 찾는 열쇠이지만 색은 아닙니다. 눈으로 바라볼 때 전해지는 감정을 느끼고 찾는 것입니다. 색을 찾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눈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색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상태, 느낌, 그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이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난다면은 언니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니까요. 그건 언니가 결정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어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쯤 만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은 견준 집사님께서 언제쯤 움직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아이가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뒤에 조금 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염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지금 있는 곳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목소리도 있고요. 아이들 목소리도 있고요. 담요도 보여요. 계속해서 숨어있는 여러 아이들의
다른 고양이 냄새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집 같지는 않고요. 가정집보다는 규모가 크다라는 느낌이고요. 어떤 브리더들의 공간, 분양하기 위한 따로 마련된 공간, 뭐 집일 수도 있겠지만 집처럼 느껴지는 않아요. 네, 어떤 그런 공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마련된 특별한 분양을 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샵인가라는 물음에는 샵도 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샵 같지는 않아요. 네, 아직은 샵 같지는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것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나에게 없습니다. 엄마 고양이와 돌봄을 주는 손, 그리고 따뜻한, 그리고 제한된 안전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약간의 공간적으로 답답한 거는 느끼고 있는데요.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그런 마음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나에게 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꾸잉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사장님을 잘 따라와야 된다는 말 전했어요. 자, 이 요청의 말과 두 번째에 눈동자색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알려줄 수 없대요. 자, 이것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냐면요. 샵의 사장님이 그 아이를 찾을 때 눈동자색으로는 못 찾아요. 결국 집사님도 눈동자색으로는 못 찾을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을 믿어주셔야 돼요. 사장님을 믿어주셔야 돼요. 사장님은 눈동자색이라도 알면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서도 지금 찾길 원하시는 건데요. 눈동자색으로 찾을 수 없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알려준 대로 똑같은 진동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는 왠지 이 아이가 특별하게 되고 왠지 이 아이가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느낌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샵의 사장님은 찾아야 될 것이고요. 요청의 말처럼 사장님을 잘 따라와야 된다는 말 전했어요. 꾸잉이를 믿고 만나기를 기쁘게 기다릴 거라는 말 전했습니다. 그건 언니에게 전하는 나의 말입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불안해 마세요. 나를 찾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으니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주어진 이름은 만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원인,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잘 준비하셔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기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눈의 색깔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종이라도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전혀 다른 종인데 눈 색깔 하나만으로 색으로만 아이를 찾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정보일 수는 있지만 그 정보 또한 오차가 커요. 그러니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가장 진실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정보 중에 가슴으로 오는 마음의 상태는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전 사실 교감 중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라고 늘 말하면서도 무조건 맞아요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감정적인 상태는 틀리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느끼는 것이니까요. 뭐 보거나 듣거나 이런 건 제3적인 거지만 체험해버린 것들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진동을 가지고 찾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려고 해갖고 어떻게 찾아요? 저도 제가 아마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같이 봐도요. 눈으로 찾는다 하면 저도 못 찾을걸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눈으로 보고 찾는 능력은. 마음의 교감을 통해서 마음에 전해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이는 이 교감에서 보는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예, 눈으로 보는 건 그 제 집안에 있는 사물이지 아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 방식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눈으로 보지는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래서 마음으로 찾는 게 가장 정답이에요. 네. 그냥 온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아이에겐 이름이 있잖아요. 중요한 만남의 원인이 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꾸잉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